안녕하세요. 깨비수학입니다. 미치 음수인 거듭제곱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미치 -1인 거듭제곱의 지수가 문자로 주어진 경우인데요. 문자 n이 여러 형태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기에 첫 느낌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곱셈의 부호 결정에 대해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부호가 서로 같거나 다른 두 수의 곱셈의 결과는 양수 또는 음수가 됩니다. 이 같은 부호 변화의 관계를 노력과 점수의 상관관계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을 양수라 하면 그와 반대 상황인 열심히 놀기만 한 것은 음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양수라고 한다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음수가 되겠죠. 열심히 공부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결과를 양수라 가정한다면 그것과 반대의 경우는 비정상적인 결과, 즉 음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도구 삼아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여 곱셈의 부호 결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정상이듯 열심히 놀면 낮은 점수를 받는 것 또한 정상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름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신했는데 막상 낮은 점수를 받거나 한술 더 떠서 펑펑 놀아 제꼈는데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제 곱셈의 부호 결정 4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문자 n이 등장했다고 겁먹지 말고 n이 홀수라고 하였으므로 홀수의 첫 시작인 1을 과감하게 문자에 차례대로 대입해 봅니다. 자연수 n이 홀수이므로 n 플러스 1은 짝수, n 플러스 2는 홀수, 2n은 짝수, 그리고 2n 플러스 1은 홀수. 미치 음수인 경우 거듭제곱의 지수가 짝수이면 그 수의 부호는 양수, 홀수인 경우는 음수이므로 -1의 지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그 값은 -1 또는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정답은 1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에서 n이 짝수로 주어진 경우라면 당연히 홀수였던 상황과 반대가 되겠죠.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문제에서 주어진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앞선 풀이처럼 반드시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할수록 수포자의 길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화이팅! 이런 문제는 괄호 안이나 또는 괄호 밖에 음의 부호가 있는 수의 거듭제곱의 여러 가지 유형들인데요. 얼핏 헷갈리기 쉬운 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1번의 경우는 거듭제곱의 기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2번의 경우는 거듭제곱의 지수가 미수인 2에 간섭을 하지만 음의 부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8을 미수가 2인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괄호가 없는 수의 거듭제곱은 숫자만 거듭 곱하고 수 앞의 부호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오케이. 3번의 경우는 괄호 밖의 거듭제곱의 지수가
2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수인 마이너스 2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괄호 밖의 음의 부호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손에 쥐고 힘을 가하면 손 안의 물체는 그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손 밖의 물체는 그 힘과 전혀 상관이 없죠. 이처럼 괄호 위의 지수는 괄호 안의 부호와 숫자를 소나기에 휘어잡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괄호 밖의 대상에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처럼 음수의 거듭제곱의 계산에서 괄호가 있다면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경우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중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그것을 세제곱한 것이므로 8이 됩니다. 시험 볼 때는 당연히 이렇게 빨리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수의 분배 법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거듭제곱의 지수는 중괄호 안의 부호와 숫자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음수를 3번 거듭제곱하면 음수,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따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8은 8, 이러한 계산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해석이 기본 개념을 다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연습해서 부호 실수하지 않고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깨알 같은 비유로 수학의 개념 완전 정복하기, 깨비수학의 깨비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